늙어서 기댈 곳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당신을 구원할 5가지. 여러분, 오늘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식들 키우랴, 살림 꾸리랴, 앞만 보고 달려오다 보니 어느덧 거울 속엔 낯선 얼굴에 중년이 서 있지 않나요? 요즘 부쩍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나중에 몸이라도 아프면 누가 곁을 지켜줄까? 남편일까, 아내일까, 아니면 애지중지 키운 자식일까? 서글프지만 정답은 아무도 아니다입니다. 야박하게 들리시겠지만 이건 외로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엄연한 질서입니다. 결국 내 삶의 마지막을 지키고 나를 구원하는 건 곁에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오늘 그 막연한 불안감을 확신으로 바꿔드릴 당신을 구원할 최후의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다 보고 나시면 누군가에게 기대려 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내면에 단단한 힘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첫 번째, 나만의 공간이 주는 고요한 힘. 나이가 들면 가족과 함께 있어도 문득 외로울 때가 있죠. 그럴 때 나를 구원하는 건 화려한 인맥이 아니라 내가 오롯이 쉴 수 있는 한 뼘의 독립된 공간입니다. 거창한 집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책 한 권 읽고 따뜻한 차 한 잔 편하게 마실 수 있는 구석자리 하나면 충분합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나 자신으로 돌아가는 공간이 있는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집에는 여러분만의 자리가 있으신가요? 두 번째, 자식에게 준 기대감이라는 짐 내려놓기. 우리는 평생 자식을 내 분신처럼 키웠죠. 하지만 자식은 내 인생의 보상금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기대하려는 마음을 버릴 때 비로소 자식과의 관계도 편안해지고 내 노후도 자유로워집니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말은 나를 갉아먹는 독입니다. 자식을 독립된 인격체로 보내주고 이제는 그 빈자리에 나의 흥미를 채워 넣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식 사랑이자 나를 구원하는 길입니다. 세 번째, 건강한 고독을 즐기는 능력.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 없어서 힘든 상태지만 고독은 스스로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고귀한 상태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산책하고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무도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 제대로 자라지 못하듯 우리 인생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혼자서도 잘 노는 사람이 노년의 가장 무서운 적, 우울증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내 손때 묻은 작은 경제력.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쓸 수 있는 작은 지갑이 있어야 합니다. 남편이나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내가 사고 싶은 선물 하나, 내가 먹고 싶은 밥 한 끼 살 수 있는 경제적 주도권은 자존감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화려한 노후 자금이 아니더라도 내 생활을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는 감각이 당신을 당당하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 끝까지 배우려는 호기심의 끈. 내 나이에 뭘 배워? 이 말이 나오는 순간 우리는 진짜 늙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스마트폰 기능을 익히고 집 앞 도서관에서 강좌를 듣고 꽃 이름 하나 새로 외우는 그 사소한 호기심이 치매를 예방하고 삶의 활기를 불어넣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아주 조금이라도 더 아는 것이 생겼다면 당신은 여전히 성장하는 중이고 그 성장이 당신을 노년의 무기력함에서 구원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결국 혼자 왔다가 혼자 가는 길이라고 하죠. 하지만 그 길은 결코 쓸쓸한 길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나만의 공간, 기대 내려놓기, 고독 즐기기, 경제적 주도권, 그리고 호기심. 이 5가지 지팡이만 짚고 가신다면 여러분의 앞날은 불안이 아닌 평온함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남을 위해 사느라 정말 애쓰셨습니다. 이제는 오로지 나를 위해 그 지팡이들을 하나씩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댓글로 이제는 나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그 다짐 한 문장이 여러분의 인생 이막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찬란한 노후를 제가 온 마음 다해 응원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인 나만의 공간에 대한 내용을 깊이 있게 확장하여 몰입감을 극대화하고 시청자의 심장을 울릴 수 있는 심층 섹션을 구성해드립니다. 단순히 방이 필요하다는 물리적 이야기를 넘어 중년의 상실감을 치유하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철학적 위로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만의 공간이 주는 고요한 힘. 왜 우리는 집에서도 서성이는가?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지금 살고 계신 그 집 누구의 집인가요? 등기부등본에는 이름이 적혀 있겠지만 사실 그 공간은 평생 남편의 쉼터였고 자식들의 놀이터였으며 손님들을 대접하는 전시장 같은 곳 아니었나요? 우리는 30년, 40년 동안 그 집의 안주인이자 파수꾼으로 살았습니다. 가족들이 어지럽힌 거실을 치우고 주방에서 뜨거운 김을 쐬며 끼니를 차려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이들이 다 독립하고 집이 조용해졌는데도 마음 둘 곳이 없어 거실을 서성인 적 없으신가요? 넓은 소파가 있고 따뜻한 침대가 있는데 정작 내가 마음 편히 등을 기대고 이제야 살 것 같다라고 느낄 수 있는 내 편인 공간은 단 한 뼘도 없다는 그 서글픈 깨달음. 60대에 들어서며 느끼는 이 막연한 공허함의 정체는 바로 나만의 영토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만의 공간이 필요한 진짜 이유 심리적 설계. 엄마, 여보라는 이름표를 떼는 유일한 장소. 우리는 평생 누군가의 누구로 불려왔습니다. 밖에서는 누구 어머니로, 안에서는 여보나 엄마로 살았죠. 하지만 나만의 문을 닫고 들어가는 그 작은 공간에서는 그 모든 이름표를 뗄 수 있습니다. 그 공간 안에서는 남편의 잔소리도 자식들의 걱정도 들리지 않습니다. 오로지 나의 숨소리에만 집중할 수 있는 곳,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슬픈지 내 마음에게 조용히 물어볼 수 있는 곳. 그 심리적 해방구가 없으면 우리는 늙어서도 타인의 시선에 갇혀 살게 됩니다. 상처받은 자아를 치유하는 인생의 응급실. 나이가 들면 몸만 아픈 게 아니라 마음도 자주 체합니다. 친구와의 대화에서 상처받고 자식의 무심한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그럴 때 거실 한복판에서 멍하니 있으면 상처는 더 깊어집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나만의 공간입니다. 그곳은 내 인생의 응급실입니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실컷 울어도 되고 좋아하는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멍하니 있어도 되는 곳.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타인에게서 받은 독소를 스스로 정화합니다. 독립된 인간으로서의 당당함. 자기만의 방이 있는 시니어와 없는 시니어는 눈빛부터 다릅니다. 나만의 공간을 가꾸고 그 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법을 아는 사람은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나 혼자서도 이렇게 잘 지낼 수 있어라는 당당함은 바로 내 영토를 소유한 자신감에서 나옵니다. 자식들이 집에 왔을 때도 거실에서 기웃거리는 게 아니라 엄마 지금 방에서 책 읽고 있으니 조금 이따 나가 말하고 말할 수 있는 여유.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멋진 중년의 모습 아닐까요? 실천 가이드. 어떻게 나만의 영토를 만들 것인가? 우리 집은 좁아서 방이 남는 게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공간은 평수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입니다. 남는 방의 재탄생. 독립한 자식의 방을 창고나 손님방으로 두지 마세요. 과감히 짐을 치우고 여러분의 이름표를 붙이세요. 그곳은 이제 자식의 방이 아니라 당신의 서재이자 명상실입니다. 작은 코너의 마법. 방 하나를 통째로 쓰기 어렵다면 거실 한 구석에 예쁜 칸막이나 파티션을 세워보세요. 안락 의자 하나와 작은 스탠드 조명 하나면 충분합니다. 여기는 엄마의 성역이니 건드리지 말아라고. 가족들에게 당당히 선포하세요. 나만의 취향으로 채우기. 가족의 취향이 아닌 오로지 당신이 좋아하는 색깔의 커튼을 달고 당신이 좋아하는 향기를 채우세요. 그 사소한 행위가 당신의 자존감을 바꿉니다. 감성 클로징. 당신이라는 꽃이 피어날 화분 하나. 버지니아 울프라는 작가는 말했습니다. 여성이 당당해지려면 자기만의 방과 약간의 돈이 필요하다라고요. 이 말은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60대인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진리입니다. 나만의 공간은 단순히 물리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귀하게 대접하겠다는 자신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이라는 아름다운 꽃이 늙어서도 시들지 않고 향기를 내뿜으려면 타인의 정원이 아닌 나만의 화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당장 집안을 둘러보세요. 그리고 가장 볕이 잘 드는 곳 혹은 가장 아늑한 구석에 여러분의 의자 하나를 가져다 놓으세요. 그곳에서부터 여러분의 진짜 인생, 당신을 구원할 두 번째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많은 시니어분이 가장 아파하면서도 끝내놓지 못하는 부분, 바로 자식에 대한 기대치를 다룹니다. 이 섹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찌르면서도 결국은 그들을 죄책감에서 해방시키고 자유를 선물하는 심리적 정화, 카타르시스를 목표로 설계되었습니다. 두 번째, 자식에게 준 기대감이라는 짐 내려놓기. 가슴속에 품은 서운함이라는 가시. 여러분, 혹시 자식에게 전화 한 통 오지 않는 날이면 괜히 달력을 뒤적거리거나 휴대폰만 만지작거리진 않으시나요? 명절이나 생일에 자식이 준 봉투 두께에 나도 모르게 마음이 서늘해진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참 지독하게도 살았습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건 아껴도 자식 학원비는 아끼지 않았고 내가 입고 싶은 옷은 참아도 자식 브랜드 운동화는 사주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내 모든 젊음과 진액을 짜내어 키웠으니 이제는 조금이라도 보답받고 싶고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인간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그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바로 여러분의 노후를 지옥으로 만드는 가장 날카로운 가시가 됩니다.
오늘 그 가시를 하나씩 뽑아내는 연습을 함께 해보려 합니다. 왜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구원인가? 자식은 내 인생의 결과물이 아니라 손님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식을 내 소유물이나 내 인생의 성적표라고 착각합니다. 자식이 잘 되면 내 인생이 성공한 것 같고 자식이 속을 썩이면 내 인생 전체가 실패한 것 같죠. 하지만 인도의 시인 칼릴 지브라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이는 당신의 아이가 아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갈망하는 생명의 아들, 딸이다. 자식은 잠시 우리 품을 빌려 세상에 온 귀한 손님일 뿐입니다. 손님이 떠날 때가 되면 기쁘게 보내주는 것이 집주인의 도리입니다. 손님이 떠난 자리를 붙잡고 내가 너에게 어떻게 대접했는데? 라고 외치는 순간 그 아름다웠던 인연은 악연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기대는 자식에게 부담이라는 독이 됩니다. 우리가 난 너희만 믿는다. 너희가 내 전부다라고 말할 때 자식들은 사랑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바위 덩어리를 가슴에 얹습니다. 부모의 기대가 무거운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면서도 자꾸만 피하고 싶어집니다. 전화 한 통 하는 것도 효도라는 의무가 되어버리면 숙제처럼 느껴지죠. 역설적이게도 여러분이 기대를 내려놓고 나는 나대로 잘 살고 있으니 걱정 말아라고 말할 때 자식들은 비로소 부모의 곁으로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자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품격을 위해 기대를 버려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 자리를 되찾는 일. 자식에게 기대하는 마음을 비우면 그 자리에 무엇이 남을까요? 바로 나 자신이 남습니다. 그동안 자식이라는 필터를 통해서만 세상을 보느라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 잊고 사셨죠? 자식의 성공의 목매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내가 마신 커피 한 잔의 향기에 감동하는 인생으로 중심을 옮겨와야 합니다. 자식이 아닌 나를 위해 돈을 쓰고 나를 위해 시간을 쓰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지 마세요.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비로소 인생의 주인으로 복귀하는 거룩한 선언입니다. 실천 가이드. 기대를 버리는 3단계 마음 공부. 어떻게 하면 그 질긴 기대를 끊어낼 수 있을까요?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선불이라고 생각하세요. 자식을 키우며 느꼈던 그 행복한 순간들, 아이가 처음 뒤집기를 하고 엄마, 아빠라고 불렀던 그 경이로운 기억들. 그 행복으로 이미 부모로서 받을 보상은 다 받았다고 생각하십시오. 지금 자식이 주는 것은 덤이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둘째, 연락의 빈도에 목숨 걸지 마세요. 자식의 무소식은 무탈하게 자기 인생 잘 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연락이 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오지 않으면 바쁘게 잘 사나 보구나 하고 내 할 일을 하세요. 내 행복의 스위치를 자식의 전화기 버튼에 맡겨두지 마십시오. 셋째, 유산에 대한 생각을 바꾸세요. 죽을 때까지 자식에게 다 퍼주려 하지 마세요. 내가 번 돈은 내 노후를 위해 품위 있게 쓰십시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마지막까지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자립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감성 클로징. 홀가분해진 당신의 뒷모습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자식이라는 짐을 내려놓으면 어깨가 가벼워질 것 같지만 처음엔 오히려 마음이 허전하고 시릴 겁니다. 그 허전함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 시린 자리를 찬바람이 아닌 오직 여러분만을 위한 햇살로 채워보세요. 애들아, 걱정 마라. 엄마는 오늘 친구랑 맛있는 거 먹고 공원 산책할 거다. 너희도 너희 인생 즐겁게 살아라. 이 한마디를 건넬 수 있는 부모의 뒷모습은 얼마나 당당하고 아름다운가요? 늙어서 기댈 곳은 자식이 아닙니다. 자식의 효심이라는 흔들리는 다리 대신 여러분 자신의 두 발로 단단한 땅을 딛고 서십시오. 그때 비로소 자식도 여러분을 한 명의 존경스러운 어른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섹션은 시청자들에게 나쁜 부모가 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을 자유로워질 권리로 승화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번 파트는 노년의 가장 큰 적인 외로움을 자발적 고독으로 승화시키는 기술을 다룹니다. 시청자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초라함이 아닌 고귀함으로 인식하도록 심리적 깊이가 담긴 서사와 비유를 통해 확장해드립니다. 세 번째, 건강한 고독을 즐기는 능력. 혼자 있는 시간, 당신에겐 독입니까? 약입니까? 여러분, 집안에 혼자 있을 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적막한 공기가 무거워 TV를 온종일 크게 틀어놓지는 않으시나요? 혹은 누군가에게 전화라도 오지 않을까 휴대폰을 연신 확인하며 시간을 죽이고 계시지는 않나요? 우리는 평생 함께하는 법만 배웠지 혼자 있는 법은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으면 내가 사회에서 잊혀진 것 같고 내 인생이 실패한 것 같아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늙어서 가장 비참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외로움이라는 칙칙한 옷을 벗고 고독이라는 근사한 옷으로 갈아입는 법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능력을 갖추는 순간 여러분의 노후는 누군가의 처분만 기다리는 대기실이 아니라 오로지 나만의 잔치가 열리는 축제장이 될 것입니다. 고독을 즐기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세 가지 보물. 타인의 시선에서 해방된 진짜 자유. 우리는 평생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집안이 어떻게 보일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 영혼을 갉아먹었죠. 하지만 고독을 즐길 줄 알게 되면 비로소 그 시선에서 해방됩니다. 혼자 밥을 먹으러 식당에 들어갔을 때 남들이 나를 불쌍하게 보지 않을까? 라고 걱정하셨나요? 고독의 힘을 아는 사람은 그 시간에 내 입에 들어가는 음식의 맛과 향기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내가 나를 대접하는 그 순간 타인의 시선은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그것이 중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사치이자 자유입니다.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지혜의 시간. 왁자지껄한 모임에 다녀오면 마음이 가득 차던가요? 오히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더 큰 허무함을 느끼지 않으셨나요? 사람들과 섞여 있을 때 우리는 가면을 씁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고독의 시간은 그 가면을 벗고 내 영토로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나무도 겨울이 되어 잎을 다 떨어뜨리고 혼자 추위를 견뎌야 비로소 안으로 나이테를 새깁니다. 우리 인생의 깊이도 누군가와 떠들 때가 아니라 홀로 침묵하며 내 마음을 들여다볼 때 비로소 깊어집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나 자신과 나누는 가장 품격 있는 대화입니다. 관계의 주도권을 쥐는 여유. 역설적이게도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더 많습니다. 누군가에게 매달리지 않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평온한 사람에겐 은은한 향기가 납니다. 반면 외로움을 참지 못해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사람은 상대에게 부담을 줍니다. 나 외로우니 나랑 좀 놀아줘라는 에너지는 사람들을 멀어지게 하죠. 고독을 즐기는 능력은 나를 더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인간관계에서 비굴해지지 않을 당당한 주도권을 선물합니다. 실천 가이드. 고독과 친해지는 작은 연습. 고독도 근육처럼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이 세 가지를 연습해보세요. 첫째, 침묵의 시간을 30분만 가져보세요. TV도 스마트폰도 끄고 창밖을 보거나 가만히 눈을 감아보세요. 처음엔 불안하겠지만 그 정적 속에 머무르는 연습이 당신의 뇌를 쉬게 하고 영혼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둘째, 나만을 위한 정성스러운 한 끼를 차리세요. 대충 물 말아 먹거나 싱크대 앞에서 대충 때우지 마세요. 예쁜 그릇에 음식을 담고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나라는 귀한 손님을 대접해보세요.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만이 고독을 즐길 자격이 있습니다. 셋째, 혼자만의 취미를 하나 만드세요. 남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만 즐거운 것. 일기쓰기, 꽃 가꾸기, 동네 산책하며 사진 찍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 취미에 몰입하는 순간 외로움은 창조적인 고독으로 변합니다. 감성 클로징. 홀로 선 나무가 숲을 이룹니다. 여러분, 숲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나무들은 서로 가지를 맞대고 있는 것 같지만 뿌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깊게 받고 홀로 서 있습니다. 홀로 서지 못하는 나무는 숲의 일원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뿌리를 뻗으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의 고독이라는 땅에 깊게 뿌리를 내리십시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고 단단한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주변 사람들과도 진정으로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외롭다라는 말 대신 지금 나는 나 자신과 데이트 중이다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혼자 있어도 충분히 빛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그 고독의 끝에서 당신만이 발견할 수 있는 삶의 진주를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네 번째 파트는 시니어분들이 가장 민감해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절실히 느끼는 돈과 자존감의 관계를 다룹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벌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타인에게 굽실거리지 않고 내 인생의 결정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경제적 근육에 대해 시니어의 언어로 깊이 있게 확장해드립니다. 네 번째, 내 손때 묻은 작은 경제력. 지갑이 닫히면 마음의 문도 닫힙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기 참 송구하지만 노년의 품격은 지갑에서 나온다는 말 들어보셨죠? 이 말이 서글프게 들리신다면 아직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족인데 설마 하는 기대가 남아있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내가 내 돈 1,000원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자식이나 배우자의 눈치를 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자존감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집니다. 며느리 눈치 보며 손주 용돈 주는 것. 망설여지고 친구들이 커피 한 잔 사라고 할 때 지갑 열기가 무서워진다면 그 인생은 이미 남의 손에 넘어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십억 자산가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돈 몇십만 원이라도
내 손때가 붙고 내 의지로 움직일 수 있는 작은 경제력이 어떻게 당신의 노후를 구원하는지 그 눈물겨운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작은 경제력이 당신의 노후를 바꾸는 3가지 기적.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선물합니다. 경제력이 없으면 우리는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자식이 무리한 부탁을 해도, 배우자가 내 취향을 무시해도 꾹 참게 되죠. 내가 얹혀 사는데, 내가 도움받고 있는데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 통장에 작더라도 내 이름으로 된 돈이 꼬박꼬박 들어온다면 우리는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무리한 요구에 거절할 수 있고 내가 싫은 자리에 가지 않을 자유가 생깁니다. 돈은 단순히 물건을 사는 수단이 아니라 나의 인격과 주권을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관계를 풍요롭게 만드는 베품의 여유. 나이가 들어서 환영받는 어른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입은 닫고 지갑은 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큰 돈을 펑펑 쓰라는 게 아닙니다. 손주가 왔을 때 망설임 없이 아이스크림 하나 사줄 수 있는 마음, 친구의 슬픈 소식에 작은 부조라도 내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여유. 이 작은 베품이 모여 당신의 주변에 사람을 머물게 합니다. 내가 기댈 곳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남이 잠시 쉴 그늘을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여유는 바로 내 손에 쥐어진 작은 경제력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살아있는 활력. 우리가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해서 돈을 번다는 것, 혹은 내 자산을 스스로 관리한다는 것은 뇌에 엄청난 자극을 줍니다. 아직 나는 사회적으로 쓸모가 있구나, 나는 내 삶을 통제하고 있구나라는 효능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 돈으로 내가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고 사고 싶었던 영양제를 사는 행위는 단순한 소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생존의 확인이자 자신에 대한 예의입니다. 실천 가이드. 지갑의 주권을 되찾는 3가지 전략. 자,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나의 경제적 독립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내 돈의 구역을 명확히 하세요. 부부 사이라도 자식 관계라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의 액수를 정하고 분리하십시오. 소액이라도 좋습니다. 그 돈만큼은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오로지 당신의 기쁨을 위해 쓰세요. 그것이 경제적 자립의 첫걸음입니다. 둘째, 작은 일거리의 가치를 재발견하세요. 내 나이에 무슨 일을 해? 라고 하지 마세요. 소일거리라도 좋습니다. 내 몸을 움직여본 돈 10,000원은 자식이 주는 100만원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집니다. 그 돈은 당신의 근력을 키워주고 우울증을 막아주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셋째, 공부하는 주인이 되세요. 내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연금이 얼마 나오는지, 물가는 어떻게 변하는지 관심을 끊지 마세요. 돈에 대해 무지해지는 순간 누군가가 당신의 경제적 권리를 가로채려 할 것입니다. 끝까지 내 돈의 흐름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똑똑한 주인이 되십시오. 4. 감성 클로징. 당신의 지갑은 당신의 품위입니다. 여러분, 돈은 차갑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운 돈이 여러분의 노후를 따뜻하게 데워줄 것입니다. 남에게 기대를 하지 마세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당신의 노후를 끝까지 책임져 줄 수는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지갑을 단단히 하십시오. 그것은 탐욕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깊은 배려이며 나 자신을 마지막까지 인간답게 지키겠다는 숭고한 결단입니다. 여러분의 지갑 속에 든 것은 단순한 지폐가 아니라 여러분이 평생 흘린 땀방울이자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존엄입니다. 그 존엄을 꼭 손에 쥐고 당당하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파트는 영상의 대미를 장식하는 가장 희망차고 역동적인 구간입니다. 단순히 공부하라는 잔소리가 아니라 60대 이후의 삶을 쇠퇴가 아닌 성장으로 정의하며 시청자들의 가슴에 불을 지필 수 있도록 심층 확장해드립니다. 5번째, 끝까지 배우려는 호기심의 끈. 당신의 시계는 멈춰 있습니까? 흐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자주 하시나요? 내 나이에 이제 와서 뭘 배워? 배워봤자 돌아서면 다 까먹는데 뭐하러 해? 만약 이 말이 입버릇처럼 나오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당신의 인생 시계는 이미 멈춰 서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노화는 주름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궁금한 것이 없다라고 느끼는 순간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70이 넘어서도 키오스크 앞에서 쩔쩔매면서도 끝내 커피 한 잔을 주문해내는 분, 손주에게 유튜브 쇼츠 만드는 법을 묻는 분들의 얼굴을 보신 적 있나요? 그분들의 눈동자는 청년보다 더 반짝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노년의 무기력함에서 건져줄 가장 강력한 구명줄, 호기심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호기심이 당신의 뇌와 영혼을 젊게 만드는 이유.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값싸고 강력한 보약. 우리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을 때 신경세포가 살아납니다.
익숙한 길만 다니고 보던 채널만 보고 만나는 사람만 만나면 우리 뇌는 서서히 잠들기 시작하죠. 하지만 낯선 단어를 외우고 새로운 기계를 만져보고 악기를 배우기 위해 손가락을 움직일 때 뇌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납니다.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뇌 속에 새로운 길을 내는 과정이죠. 공부하는 시니어에게 치매라는 그림자가 쉽게 다가오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호기심은 당신의 정신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꼰대가 아닌 선배가 되는 유일한 통로. 나이가 들면 말이 많아지기 쉽습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옛날엔 이랬는데. 이런 말들은 주변 사람들을 떠나게 만들죠. 하지만 배우는 사람은 말이 적어집니다. 대신 질문이 많아지죠. 요즘 애들은 왜 그래? 라고 혀를 차는 대신 요즘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하니? 라고 묻는 어른. 스마트폰 복잡해서 못 써라고 포기하는 대신 이것 좀 가르쳐 줄래? 라고 손을 내미는 어른. 이런 분들 곁에는 늘 사람들이 모입니다. 배움은 세대 간의 벽을 허물고 당신을 고립된 노인이 아닌 존경받는 어른으로 만들어줍니다. 인생의 두 번째 전성기를 여는 열쇠. 은퇴 후 30년, 이 긴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등산이나 TV 시청만으로는 이 거대한 공백을 메울 수 없습니다. 평생 먹고 살기 위해 했던 일 말고 내가 정말 해보고 싶었던 진짜 공부를 시작할 기회는 바로 지금입니다. 그림을 그려보고 싶었나요? 글을 써보고 싶었나요? 혹은 외국어를 배워보고 싶으셨나요? 결과는 상관없습니다. 무언가에 몰입해 있는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늙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장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설렘이 당신의 얼굴에서 주름을 지우고 생기를 불어넣을 것입니다. 실천 가이드. 배움의 즐거움을 되찾는 3가지 습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완벽을 버리고 재미를 취하세요. 시험 보는 게 아닙니다. 어제보다 오늘 하나만 더 알면 성공입니다. 까먹으면 또 배우면 됩니다. 잊어버리는 것을 두려워 말고 배우는 과정 자체의 즐거움을 만끽하세요. 둘째, 디지털 세상과 악수하세요. 스마트폰은 단순한 전화기가 아니라 세상으로 통하는 문입니다. 유튜브로 요리를 배우고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고 손주와 영상통화를 하세요. 기술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당신을 시대의 주인공으로 남게 합니다. 셋째, 매일 하나씩 새로운 것을 시도하세요. 거창한 공부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안 가본 길로 산책하기, 안 먹어본 반찬 만들기, 모르는 꽃 이름 검색하기. 이 작은 호기심들이 모여 당신의 삶을 구원하는 거대한 에너지가 됩니다. 감성 클로징. 당신의 인생 대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인생의 황금기가 이미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영화의 가장 감동적인 반전은 늘 후반부에 일어나는 법이죠. 기댈 곳은 남편도 자식도 아닙니다. 내 안에 잠자고 있는 배움의 불꽃입니다. 그 불꽃을 꺼뜨리지 마세요. 이제 다 알았다라고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삶은 정체되지만 이건 왜 이럴까? 라고 눈을 크게 뜨는 순간 삶은 다시 시작됩니다. 배우는 당신은 늙지 않습니다. 조금은 느리더라도 조금은 서툴더라도 괜찮습니다. 끊임없이 세상을 궁금해하고 배우려는 그 마음이 당신의 마지막 길을 가장 밝게 비춰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제가 온 마음 다해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